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청년 고용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과세 혜택이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신설하는 등 경제 활력을 살리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을 안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롯데그룹 집안 싸움에 여론의 비판이 거셉니다. 롯데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부 부처들은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에 롯데그룹은 수습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3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11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3.8%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 연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지수가 개선되는 등 미국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청년 고용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과세 혜택이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신설하는 등 둔화된 경제 활력을 살리고 중산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1조 892억 원 규모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청년 고용 절벽과 침체된 내수를 세제로 어떻게 보완해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근로자의 재산을 불려줄 목적으로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합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계좌입니다.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 인출 시 이자와 배당 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한 순수익에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임대는 20%에서 30%로, 준공공 임대는 50%에서 75%로 각각 감면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청년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고용절벽 현상이 이미 현실화된 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제 여파로 청년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 증대세제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통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대기업에는 한 명당 최소 250만 원을, 중소기업에는 최대 5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2017년까지 3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의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축소해 부족한 세수분을 확충하고 아울러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는 법률에 근거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TV, 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 소비세도 폐지합니다. 시계나 가방 등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가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미용 성형 수술을 받을 경우 내년 4월부터 1년간 부가세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해외 주식의 매매와 평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연간 1조 500억 원가량 늘어나고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정부가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어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 이용에 대한 과세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유럽차 업계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방침은 고가 수입차를 법인명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면 무제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절세 효과 때문에 국산차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수입 대형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왔습니다. 이른바 사장님차로 불리는 국내 대형차 시장은 유럽 브랜드들이 잠식한 상태여서 이번 과세 방침으로 유독 유럽차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실제 지난 6월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는 총 1,083대가 팔렸습니다. 이는 같은 달 국산 대형차인 현대차 에쿠스, 기아차 K9, 쌍용차 체어맨의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국산 대형차 3종의 지난 6월 판매량은 에쿠스가 409대, K9인 350대, 체어맨은 100대에 그쳤습니다. 롯데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롯데그룹 집안 싸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도 롯데그룹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고 국세청은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이 같은 전방위 압박에 직면하자 여론 반전과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소공동 롯데 본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지 기자. 네,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부의 롯데그룹 압박이 강도가 세지고 있다죠? 네, 정부는 롯데그룹에 대해 해외 계열사의 소유 구조를 밝히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상태입니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가 일본 기업이어서 국내법으로는 규제받지 않는 점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정부 관계자들은 롯데 지배구조를 낱낱이 해체하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기자들과 만나 롯데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와 자금 흐름을 관계기관이 엄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 부처별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금융감독원은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대주주인 LJ투자회사에 대한 대표자와 재무 사업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L투자회사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세청의 특수국격인 조사사국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광고대행사 대웅기획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에 오는 20일까지 일본 계열사들의 소유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권한을 가진 관세청도 롯데 면세점에 대한 사업자 자격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사상 최대의 위기가 닥친 셈인데요. 신동민 회장이 이끌고 있는 롯데그룹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롯데 손보기에 나서는 가운데 이 롯데가 일본 기업이냐는 정체성 논란에 반재벌 정서가 더해져 롯데 불매운동도 확산 중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롯데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일단 현장 경영을 잠시 중단하고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룹 수뇌부들과 긴급회의를 하며 수습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롯데그룹은 일단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고 롯데가 한국 기업임을 강조하기 위한 선전전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언론 등을 상대로 홍보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제부터 제2롯데월드타워에 광복 70주년 초대형 태극기를 걸어 한국 기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사회공헌 등 그룹 쇄신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롯데그룹이 수습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경영권 분쟁 여전히 내연한 상태입니다. 또 이 얽히고 설킨 순환 출자 구조도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쇄신 방안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롯데그룹의 쇄신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하다 보니 대국민 대정부 설득이 먹혀 들어갈지 참 미지수입니다. 그룹 쇄신의 핵심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편인데 이 워낙 개인회사 방식의 지분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수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전면적인 수술을 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고령인 신격호 총괄 회장이 지분 공개와 더불어 구조 개편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여기다 이번 경영권 싸움에서 보듯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에 더해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롯데그룹 일가들과 건강상태 논란이 불거진 신격구 총괄 회장 등이 이 신동빈 회장 중심의 수습책 마련에 호응할 것이냐도 남은 문제입니다. 이미 경영권 경쟁에서 밀려난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2판 4판씩 공세를 늦추지 않고 여차하면 이전 투구를 계속 벌일 가능성도 참 높은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혁신과 투명 경영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여론전을 통한 임기응변으로 소나기만 피하고 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소공동 롯데본사에서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10만 원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3.8% 하락한 111만 5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연초 133만 원에 비해 18%가량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달 31일 111만 5천 원을 기록해 8개월 만에 120만 원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으로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노근창 HMC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저조와 판가 하락 등이 문제라며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가도 11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110만 원 이하에서 빠른 속도로 주가 회복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월가가 판단하는 연준의 다음 달 금리 인상 확률이 지난 3일 38%에 불과했지만 이틀 후인 5일 52%로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장이 지난 4일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개선된 것도 이런 전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미 공급관리협회 서비스 지수는 지난달 60.3으로 2005년 8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분의 1인 만큼 미국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입니다.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제이 파웰 미 연준 이사는 지난 5일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오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을 강화하겠다며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올리고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가는 가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생활에 밀접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50%로 올려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왜 그런 거죠? 네, 소득공제를 높여서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사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급여 수준과 체크카드 사용액 수준 등에 따라 다른데요. 일례로 총 급여 5천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 원, 체크카드 700만 원을 사용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016년 연말정산 때 210만 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에 따라 27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네, 목록 통관 한도와 또 이제 소액 면세 기준도 바뀐다면서요. 네. 현재는 물품 가격 $100, 또 총 과세 가격이 15만 원 이하였는데 물품 가격 $150 이하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네, 물품 가격이 $150로 인상되면서 소액 면세 한도가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품 가격의 운송료와 보험료를 합쳐 이때까지는 15만 원 이하의 소액 면세를 적용했는데요. 실제 물품 가격 기준으로는 $120 정도입니다. 목록 통관 대상 물품 가격이 $150로 올라가면 한도 내에서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 직구 절차가 편리해집니다.
또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가 신설됐다는데 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2016년 1월부터 가입할 경우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납입 한도는 1인당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네, 또 학교 폭력 피해로 학생이 전학을 갈 경우에 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면서요? 네, 학교 폭력 피해로 학생이 전학 갈 경우 만약에 1세대 1가구라면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현재 집에서 1년 이상 살기만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또 사행산업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경마와 슬롯머신 당첨금에 대해서 세금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죠? 네, 현재 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하는 당첨금에만 과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당첨금이 베팅액의 100배가 되지 않더라도 2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당첨금에서 막권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고요. 슬롯머신 당첨금도 과세 기준이 5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초과로 낮아집니다. 또 이제 종교소득세도 정비가 됐다고 하는데 네. 종교인 과세 어떻게 합니까? 네,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소득에 따라 필요 경비의 차등을 뒀는데요.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은 필요 경비가 80%,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은 60%,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은 40%, 1억 5천만 원 초과는 20% 적용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방식과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개별 서비스 기준도 바뀌었잖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혹은 DSLR 카메라를 살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가방이나 시계, 귀금속, 가구,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5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 소비세를 내면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신입 직원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죠? 네, 그렇습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가 원래는 50% 감면이었는데요. 이제 70%로 감면을 더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초봉이 2,500만 원이라면 3년간 약 50만 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마트가 포화 상태인 대형마트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만들어내기 위한 혁신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새로운 이마트는 이마트를 찾아와야 할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고민한다며 앞으로 만나게 될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마트를 기대해달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52주 발명 프로젝트로 이름 붙인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면 이갑수 이마트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발명위원회가 이를 분석하고 검토해 새로운 상품과 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마트는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 전 부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마트 비밀 연구소를 만들어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매주 나오는 발명 결과물을 신문이나 영화관,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이 외국 주요 이동통신사에 비해 여전히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SK텔레콤은 매출액 8조 4,960억 원, 영업이익 8,155억 원으로 9.6%, LG유플러스는 매출액 5조 2,174억 원, 영업이익 3,471억 원으로 6.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KT는 매출액이 10조 8,677억 원으로 3사 중 가장 많았지만 영업이익률은 6.3%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5%로 영업이익률이 최고 20에서 30% 선을 넘나드는 외국 주요 이동통신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로는 3사 간 경쟁적인 설비 투자와 마케팅으로 마진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한샘이 오늘 국내 최대 규모의 홈 인테리어 매장 한샘 플래그샵의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가구 매장의 진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형태의 가구 매장으로 꾸며 눈길이 갑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33평형 가정집을 구현해 놓은 가구 매장 속 공간입니다.
주방과 거실, 침실 등을 한자리에 모아 여느 가정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침실, 옷방, 부엌과 거실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콘셉트룸입니다. 기존의 가구점들과는 다르게 가구들을 가정집처럼 꾸며놓아 우리 집을 어떻게 인테리어할지 상상을 자극합니다. 한샘이 오늘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홈 인테리어 매장 한샘 플래그샵을 오픈했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한샘 플래그샵은 연면적 9,200여 제곱미터로 한샘이 운영하는 7개 플래그샵 중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대구 범어점은 한샘이 기존에 열었던 플래그샵과 달리 매장이 한 개 층으로 구성돼 한눈에 모든 쇼핑이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가족의 주거생활 패턴에 맞게 공간 배치를 해놓은 라이프스타일 패키지 13개와 73개 콘셉트룸 등이 다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최근 가구 매장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별적인 가구를 판매하는 형태로 돼 있던 가구 매장이 최근에는 다양한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주거 환경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매장에 이제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가구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공간을 보여주는 매장입니다. 자기 집의 거실을 어떻게 꾸며야 되고 부엌을 어떻게 꾸며줘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하고 아름답고 개성 있는 공간들을 많이 보여주는 쪽으로 가구 매장이 진화돼 왔다고 보고요. 한샘은 이러한 가구업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가구 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의 한국 진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출 1조를 돌파하는 등 시장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한샘은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 스페이스 코디네이터가 매장에서 상담을 진행해 개개인에 맞는 공간이 제한되고 구매될 수 있도록 하고 숙련된 시공과 애프터 서비스로 차별화해 대규모 홈 인테리어 매장을 2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샘이 주거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을 매장에 구현하는 가구업계의 진화에 발맞춰 최대 규모의 매장을 대구에 열었습니다. 가구가 아닌 공간을 판매하는 한샘 플래그샵 대구 범어점에서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기아차의 신형 K5와 2016년형 소나타가 하반기에 잇따라 출시된 데 힘입어 침체됐던 중형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중형차 판매 비중은 16.8%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중형차 판매는 레저용 차량의 인기에 밀려 2010년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2010년 중형차 판매 비중은 25.8%에 달했지만 올해 4월에는 14.7%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달 중형차 시장의 회복세는 2세대 신형 K5와 2016년형 소나타 등 중형 신차들이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신형 K5는 출고 일주일 만에 4,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 소나타는 7월 한 달간 8,380대가 판매돼 베스트셀링카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지난달 출시된 신차들의 판매가 이번 달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중형차 판매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다음 달 국내 출시를 앞둔 스포츠 세단 제규어 XE를 공개했습니다. XE는 동급 최초로 알루미늄 차체를 채택해 경량화와 강성을 확보하고 고효율, 고성능을 자랑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국내에서는 총 5가지 모델로 판매될 예정이며 가격은 부가세 포함 4,750만 원에서 6,900만 원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오늘 XE를 공개하며 향후 5년간 총 50여 종의 신차를 선보이겠다며 국내 시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2017년까지 27개의 서비스 센터를 확보하고 올해 하반기 분당 순회동에 트레이닝 센터를 열어 교육 투자와 더불어 도로교통 안전 캠페인 등 대한적십사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중국 국정 항공사들이 국내 항공사보다 2억 원가량 높은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조종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내수시장 점유율은 68.9%로 전달보다 1.6%포인트 오르며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일보 첫시입니다. 연일 한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기온 분포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30도 이상이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35도 이상인 지역입니다. 오늘 경북 안동이 40도 가까이 올랐고요. 경기 광주 38도, 경남 창녕 37.2도 등 전국이 극심한 폭염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쪽으로부터 무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이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34도, 대구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다가 오전에 남부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일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중부지방 한낮에 서울 34도, 대전 청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강릉 최저기온 24도 등 밤 사이에도 다소 덥겠고요. 내일 낮에도 강릉 32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며 구름으로 인한 햇볕 차단 효과가 작아 자외선지수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이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상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